네, 특별대담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만나는 반가운 우리 자유파 전사들이 나와 계십니다. 먼저 젊은 시각 송기호 대표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젊은 시각 송기호입니다. 7달 만에 인사드립니다. 박수 좀 쳐줍시다. 송기호 대표는 감옥에서도 유튜브 하셨어요? 제가 그 방 안에서 심심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정말로 제가 이 장면을 상상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때는 이제 박사님이 저를 가장 먼저 또 접견을 와주신 것도 아직도 잊지 못할 정도로 생생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고성국 TV에서 박사님이랑 방송하는 그걸 상상하면서 혼자 막 중얼중얼했던 걸 몇 달을 했었습니다. 몇 달 동안 혼자서 중얼중얼. 그런데 그 사이에 그 중얼중얼을 어떻게 들으셨는지 구독자가 엄청 많이 늘으셨더군요. 예, 그러니까 들어갈 때가 한 80만 정도였는데 갔다 오니까 지금 이제 90만을 바라보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어느 분은 한 번 더 갔다 오라고 막 이런 말도 하시는데 한 번 더 갔다 오면 100만 된다. 예, 그런데 제가 한 번 갔다 오니까요, 두 번은 못 가겠습니다. 그래요. 예, 정말 많은 분들이 애를 써주셨고 또. 송기호 대표가 집행유예로 출소했는데 출소하자마자 저한테 전화를 해서 첫 마디가 못 나온 분들한테 너무 미안하다, 그 말씀이셨어요. 대부분은 아직 감옥에 있죠. 예, 있습니다. 그래. 지금 한 10% 정도만 이제 나왔고요. 나머지 한 90% 되는 분들은 아직도 안에서 힘든 여름을 좀 겪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고성국 TV 시청자들과 자유파 국민들께 그래도 출소 인사 정식으로 한 말씀 하시죠. 예. 사실 이제 이 장면을 늘 이제 그 독방 자가 한 0.9평 되는 방 안에서 상상을 해왔던 순간인데요.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어서 영광이고, 그리고 오늘 이제 또 함께하는 정말 오랜만에 뵙는 이제 류혜 교수님, 그리고 이제 윤종훈 부회장님, 그리고 홍종진 총장님, 이렇게 세 분과 함께 이런 같은 자리에서 방송할 수 있어서 너무나 참 영광이고 뜻깊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 우리 출연자들 자막 처리 좀 해주세요. 옆에 우리 2.3회 수석 부회장 윤종훈 부회장 나오셨는데, 예. 오늘 이제 윤종훈 부회장도 얼마 전부터 유튜브로 시작하셨어요. 구독자가 엄청 많으시던데. 네, 지금 이제 5,400명 정도 됩니다. 네, 5,400명. 자, 90만 구독자와 5,400명 구독자가 나란히 앉는 것이 뉴 미디어 시대입니다. 저게 그 올드 미디어 시대라면은 우리 윤종훈 부회장은 옆자리에 못 앉아요. 예. 영광입니다. 예, 부스별로 해서 다 자리가 정해지고 그래가지고 저 바깥에 서 있어야 될지 모르죠. 예, 뉴 미디어 시대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이 현장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 윤종훈 TV가 오늘 처음으로 그 생방송을 합니다. 지금 저게 윤종훈 TV 카메라예요? 네. 저거? 저거. 그렇군요. 자, 그래서 이 생방송을 통해서 윤종훈 TV의 시청자들께 저도 인사드리고 그리고 우리 윤종훈 부회장도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유튜브를 한 지가 한 2달 가까이 돼 갑니다. 그래서 어제 정규 이렇게 스피커 큰 방송에서는 하지 못하는 소소한 이야기들 주제로 해서 방송을 하루에 한 곳씩 하고 있는데, 다행스러운 거는 어제 아래 방송한 거에도 5,400명 고객 중에서 1,500명이 조회수를 기록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좋은 방송을 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하다. 1,500명 조회. 여기 윤지석 임 대표, 아마 김상진 대표 같은데 젊은 시각 고생했어 하고 느낌표를 3개를 찍어주셨네. 네. 이기는 투쟁 같이 해갑시다 이러면서. 감옥 같이 살았어요? 같은 시기에 있었습니다. 빵동기네. 자, 우리 또 한 분의 아주 반가운 분이 방송 복귀했습니다. 예, 어이없는 컷오프로 사실은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예, 류혜 교수가 오늘 다시 방송 복귀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그리고 오늘 젊은 시각이 출소해서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저 순간 아까 눈물이 나려고 하셨었어요. 왜냐하면 젊은 시각이 들어가 있었던 것은 젊은 시각만의 고통이 아니었죠. 우리 모두가 아팠고요. 사실 어제도 선고가 하나 있었는데 4년 6개월 선고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시면요, 정말 부당한데 저는 오늘 방송 중에도 지적을 하겠지만 박사님한테도 진짜 정말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서부지법이 피해자인데 왜 서부지법이 여기서 재판을 하고 있는지 솔직히 아무도 거기에 대한 국민의힘이 이걸 저는 제시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아무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젊은 시각 정말 우리 고생 많이 했고요. 그뿐이 아니라 남아있는 사람들도 고생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겪은 고통은 고통이 아니죠. 물론 한 가지 단단해져서 돌아왔습니다. 꺾이지 않는 것은 굴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거요. 박사님 오늘 다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아주 다시 활발하게 돌아오셔서 우리도 반갑습니다. 예, 우리 리오의 교수한테도 복귀를 축하하는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2·3회의 사무총장입니다. 예, 홍정진 총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홍정진입니다. 여기 보니까 뭐 유튜브 100만이 다 넘고 뭐 90만 뭐 5천 명이요? 네. 저는 일주일에 한 150명 되는 것 같아요. 유튜브 시작했어요? 네. 한 150명 되는데 너무 힘들어요. 홍정진 TV? 네, 너무 힘들어가지고 뭐 좀 열심히 한번 해서, 아니 뭐 저는 유튜버를 뭐 다른 의도가 아니라 정말 저 사악한 민주당을 처단하기 위해서 조금 더 이게 페이스북만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동영상으로도 좀 그걸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볼 테고요. 그리고 또 송교 씨는 제가 오늘 처음 뵀는데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봤어요. 근데 이번에 사건을 보면 제가 봤을 때는 뭐 법적으로는 무슨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큰 잘못을 한 것 같지 않은데 너무 좀 우파 청년들을 좀 너무 탄압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이 젊은 층에서 앞으로 민주당을 어떻게 볼까 이런 게 더 걱정이 돼요. 예, 그래서 좀 마음 든든히 잡으시고 화이팅 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여러분 홍종진 TV 그리고 윤종훈 TV 그리고 젊은 시각 이 세 분의 유튜브 그리고 류여의 TV 유튜브 했어요? 저 11만이에요. 류여의 TV. 류여의 TV. 예, 여러분들 지금 전부 좀 구독 좀 우선 해주시고 그리고 대담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전당대회가 1차 끝났어요. 당대표 후보 간의 결선 투표가 이제 내일부터 진행이 되기 때문에 우선 가장 아픔이 많을 류여의 교수 어제 1차 끝난 그 최고위원 선거 그리고 김문수 장동혁 김문수 결선 투표로 가게 된 이 전당대회 상황에 대해서 총평 한 말씀씩 듣겠습니다. 류여의 교수부터 할까요? 네, 일단 우리가 전당대회가 있으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라고 하는데 컨벤션 효과가 지금 거의 없었다는 것이 되게 아쉽고요. 전당대회를 통해서 나온 것이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 아니면은 흥미라는 게 그냥 볼거리가 아니라 이렇게 비전이 있구나. 정말 국민의힘이 이제 이렇게 나아갈 것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제가 전당대회를 나가기 위해서 준비했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박사님. 네. 은박지 기억나시죠? 네. 히세스 전사. 제가 그걸 두르고 전당대회에 올라가려고 했었습니다. 한남대 접대 나왔던. 네, 그걸 두르고 올라가서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키세스 전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국민의힘을 지키고 보수 우파를 지키고 자유 우파를 지켜야 합니다라고 연설을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그 기회를 박탈됐었는데요. 아무런 컨벤션 효과가 없었던 게 좀 아쉽고요. 또 하나 좋았던 점은요. 그래도 국민의힘 안에 자유우파가 훨씬 많다는 걸 확실하게 알게 되어서 정말 1등, 2등이 모두가 지금 결선 투표에 올라가는 분들이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올라가지 않아서 안도의 한숨과 그리고 박수를 보냈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먼저 최고위원부터 좀 점검을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할 말을 하는 뭐 김민수라든지 김재원 또 중도의 뭐 신동우 양양자
이렇게 선택을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우선 당원들이 찬탄파를 배제한 것에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나 이제 아주 강성만 이렇게 표를 주다 보면 당내의 중도가 약해지는 것을 우려하셨는지 중도 좀 뽑아주시고 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균형을 잡고 민주당에 대항해라 이런 뜻으로 좀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김민수 후보를 저는 좀 유심히 봤어요. 네. 아주 강하게 나갔거든요. 근데 이제 구속돼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많이 대변을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을 대변하니까 표가 15만 4천 표 이상을 얻었어요. 많이 얻었거든요. 그래서 당원들이 통합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의리도 본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당 대표 후보에 대해서는 이제 우선 예상을 했다. 왜냐하면 이제 당원들께서 찬탄파를 다 제거해 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배신자는 당에 남을 이유가 없다 이런 거를 보여준 것 아닌가. 그리고 이제 김문수 후보와 이제 장동혁 후보 이 두 분의 결선인데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제 무슨 다 통합을 해서 민주당에 대응을 하자 뭐 이런 취지의 입장이고요. 장동혁 후보 같은 경우는 찬탄 다 제거하자 그리고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민주당에 싸워 나가자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앞으로 그렇게 강성들 당원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 이거가 남거든요. 그거를 잘 설득하면 승리 포인트가 될 것이고 장동혁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찬탄파를 숙청하면 얼마 남지 않지 않습니까? 조금밖에 남지 않는 그런 의원수로 어떻게 앞으로 이제 민주당의 개헌 같은 거 나왔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를 잘 설득만 한다면 승리의 포인트가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송기호 대표.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이번에 이제 당 대표와 관련해서 이제 장동혁 후보가 이제 결선에 올라간 것이 이제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하시는데 사실 저는 좀 되게 기적과 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처음에 이제 후보로 나설 때만 하더라도 결선에 못 올라갈 것이다. 특히 이제 조중동 이런 레거시 미디어에서 밀고 있는 안철수, 조경태 이 둘이 이제 결국에는 최종 후보가 될 것이다. 이러한 예상들이 많았었는데 정말 참 저는 감사한 게 이제는 자유우파 시민들이 직접 본인들이 따져보고 판단해서 이제는 우리가 이제 단순히 뉴스에서 전달하는 뉴스에서 밀어넣는 후보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로 조금 전 말씀해주신 의리 있는 그러면서도 이제 참 신임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후보를 이제 당 대표 후보로 이렇게 추천을 한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최고위원과 관련해서 저도 이제 김민수 이제 최고위원이 이제 참 감명 깊었는데요. 사실 이제 신동욱 의원의 경우에는 지역이 있고 이제 현직 국회의원이고 조직도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무조건 갖고 가는 이런 표가 있다면 김민수 최고위원의 경우에는 그런 표가 조직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이 현직 국회의원에 이제 준할 수 있는 이러한 표를 좀 득표를 했다는 것이 참 우리 자유우파 그리고 이제 이 유튜브 채널이 영향력이 지금 TV조선이나 채널A 그 어느 언론사와 비교해도 그 이상을 압도하는 그러한 이제 결과를 입증하는 그러한 이제 순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장동혁의 결선 진출 그리고 김민수의 선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만들어낸 일종의 기적과 같은 일이다. 예, 이게 현실 정치를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서 보면 이제 우리 송기호 대표가 말씀하신 그런 정말 기적과 같은 스토리가 이번 전당대회에서 만들어졌다. 그 주인공이 장동혁이고 김민수다. 예, 그렇게. 윤정원 부회장. 저는 또 시각을 또 다른 면에서 한번 또 봐봤습니다. 그러니까 전당대회를 하고 난 뒤에 레거시미들이 반응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탄핵 반대파로 이제 이렇게 대선 후보가 두 사람이 결선 투표에 올라가니까 레거시미들 하는 소리가 사설에 나오는 게 탄핵 반대파로 가면서 더 쇠락의 길로 가고 있다. 표현을 사설 이래서 적어놨더라고요. 민심과 어긋나는 민심과 이반되는 국민의힘이다. 조선일보가 사설로 주요 뉴스를 그렇게 두드려 패고 있죠. 사실은 그 반대로 봐야 되는데 엉뚱한 이스트를 쓰고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 또 이런 면도 보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우재준 청년 최고가 지금 한 4,000표 차이로 됐는데 사실 저는 그런 것도 의심이 좀 갑니다. 제가 부정성을 연구하다 보니까
갑자기 그 선거를 앞두고 한 3일 앞두고 갑자기 레거시 미디어에서 우재준이 국정 뭐 활동을 보고를 한다든가 방송을 한다는 게 네. 사실은 같은 청년 후보 2명 같으면 같은 비중을 두고 보고를 해야 되는데 선수적으로 삭배 뿌리고 한 사람은 삭하고 나니까 이런 것들이 어째 보이지 않는 손 아닌가 하는 이런 네. 의심도 갑니다. 저는 솔직히. 그래서 제가 그 본 후보 중에서는 그래도 장동영 후보가 뭐 밑바닥에서 올라왔었고 그리고 또 재미나는 거는 또 모두가 동영상에 보면 뭐 최고위원 누구다 장동 누구 해달라는데 내 김문수 후보는 좋아는 합니다만은 김문수 후보 동영상을 보면서 참 서민적인 가정답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5명이 그 자녀를 보여두고 파이팅 하는데 꼬맹이 하나가 파이팅 하고 있는데 왜 파이팅해? 근데 그거 보고 참 가증적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이번에 선거는 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한 말씀만 더 드리지만 전 국민의힘이 이제는 망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저는 이번 선거를 보면서 사실은 희망을 봤습니다. 왜냐면은 다 바뀌었다. 한 딸이다. 한동훈파가 다 가져갔다. 그리고 정말 중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중도가 없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한 15%도 안 돼요. 다 합치면 누구라고는 표현을 안 하지만 후보 두 사람을 합쳐도 그 정도인데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중도로 가야 된다. 중도 확장성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우리가 진짜로 지금 가고자 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을 국민의힘의 당원들은 더 사랑한다는 걸 확인을 하는 기회였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 윤정훈 부회장이 이번 그 전대도 좀 여러 가지로 좀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니까 그 의심이 합리적입니다. 이런 댓글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예. 자, 이 전대가 어제로 다 끝나지 않고 진짜 중요한 당대표 선거는 오늘 TV 토론을 통해서 내일 모레 이틀 동안 투표를 진행해서 26일 날 오전 10시에 이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미 결정된 최고위원들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말씀하시면 될 것 같고 김문수냐 장동혁이냐 김문수냐 이 두 가지 선택을 가지고 지금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다시 한번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 제가 아까 전해드린 대로 한동훈 똘마니들이 덜 미운 김문수한테 표를 모아주겠다. 이게 대놓고 지금 공개적으로 자기들이 무슨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는데요. 이 한동훈 똘마니들 한 딸들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기호 대표? 그러니까 제가 참 걱정 많이 했습니다. 네. 제가 이제 7달 동안 안에 있다가 나왔는데 점령이 돼 있을까봐 국민의힘이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고 목소리를 냈던 분들이 다 소외될까봐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오히려 더 아까 이제 희망을 봤다고 말씀하신 교수님 말씀처럼 저도 참 희망을 봤고요. 이제 아까도 이제 언급을 했지만 이 장동혁 후보의 이 선전 그리고 이제 오늘 어저께 발표를 할 때 1, 2위에 대해서 뭐 구체적인 수치를 밝히지 않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이제 추측을 해보건데 왜 수치를 안 밝혔을까? 그거는 두 1위의 격차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 3, 4위의 표가 예상보다 너무 낮게 나와서 애초에 이제 그냥 구체적인 수치를 말을 안 한 게 아닌가 뭐 이러한 혼자의 생각도 해봤는데요. 네네.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한 뭐 10%다 합쳐봐야 두 분이 합쳐봐야 한 10% 안팎의 조경태 한철수 합쳐봤자 10% 그 내 정도의 안팎일 거다. 수치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면 이제 1위, 2위에 이제 후보 간에 이제 아주 치열한 경쟁이 있을 것인데 앞으로 일주일 동안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선택하는 그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기준이 뭐냐면 누가 정말로 지금 저 민주당과의 투쟁에 있어서 더 열심히 싸울 수 있겠는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항상 이 보수우파, 이 자유우파 진영에서는 위기의 순간에 배신하고 위기의 순간에 남 탓으로 돌리는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데 누가 과연 저 2명 중에 한 명이 이런 그 위기의 상황에서 이 당을 결집시키고 자유우파 시민들을 결집시키고 그리고 이런 중도라는 정말 모래선거 같은 이런 허상을 깨트리고 정말로 이 우파, 자유우파, 시장경제가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다라는 그 확신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 우파 시민들 분들께서 선택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지지난주에는 우리 윤정훈 부회장까지 포함된 6명의 패널이 아예 공개적으로 지지 여부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 발표에 대해서 뭐 좀 불편해하는 분들도 당연히 계셨겠지만 저는 어쨌든 우리가 뭐 아니면 말고식으로 그냥 떠들어대는 것이 아니라 그 책임 있게 그 우파 그 스피커로서의 역할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그 선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따로 분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이제 김문수, 장동혁, 김문수, 뭐 제가 알기로는 아주 근접한 아주 반집 승부와 같은 이런 결과였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저도 숫자는 모릅니다만,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네 분이 이제 내일하고 모레 이틀 동안 투표를 또 진행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또는 어떤 후보는 지지하면 안 되는지, 아니 뭐 한동훈 똘마니들도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판에 신조어 같은 자가 막 떠들어대면서 지금 여론을 어떻게든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만들려고 하는 판에 우리 자유파 유튜브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입장 표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정된 건 아니지만 네 분은 어떤 생각이신지 좀 구체적으로 나는 누구다, 이유는 이렇다, 또는 나는 누구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유는 이렇다, 말씀하실 수 있으면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한종진, 홍정진 사무총장. 말씀을 하기 전에 이제 그 한동훈 똘마니라고 이제 표현하시는데, 한동훈 이 지지자들은 이제 일단은 김문수 후보를 대놓고 지지하는 이유를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죠. 네. 그러면 이제 뭐를 보냐, 그러니까 모두 안고 가겠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손을 뻗는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장동영 후보는 뭐냐면 탄핵을 찬성했던 것들은 다 쳐내고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가야 된다 이런 거거든요. 그럼 당연히 적대적이 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번 선거를 보면은 이제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뭐 이렇게 그 과거에 우리 당원들이 누구를 더 뭐 싫어하느냐. 아까 유해 박사님이 또 그렇게 누구를 이제 더 미워하느냐, 이거 싸움이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제가 얼핏 보기에 또 그것도 맞는 말 같고, 그래서 이번에 장동혁 후보는 죄송한데 조금 그런 면에서 좀 표가 빠지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은 됩니다. 그래서 저는 뭐 누구를 지지하는 것보다는 두 분이 뭐 잘 저거 해서 이제 우리 당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냐가 더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리에 교수. 네, 저는요. 한동훈과 한동훈의 딸, 그러니까 한 딸이라고 하는데, 한 딸들이 아까 방금 박사님 말씀하시면서 김문수를 지지한다는 얘기를 딱 듣고, 그럼 저는 김문수를 지지하면 안 되네요. 제가 한 딸과 어떻게 같은 견해를 가집니까, 박사님? 이거는 제 자존심. 제가 지금 듣다가 눈이 동그래져가지고요. 내가 한 딸과 같이 갈 수는 없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그 말이 김문수 후보에게 되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아니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저 같은 생각 가지는 사람들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 한 딸들이 김문수를 지지해? 그런데 한동훈 똘마니들이 머리들이 안 좋아가지고 이게 그 김문수를 떨어뜨리고 장동혁을 만들기 위한 무슨 공작이라고 만약에 생각을 해도 그걸 알아들을 자들이 별로 없어요. 그냥 우리는 김문수 지지해야 되나 보다. 그렇게 해서 표는 김문수로 모일 거예요. 그렇죠. 그런 공작이었다 하더라도. 그런데 박사님, 빠지는 표도 있어요. 표라는 건요, 들어가기만 하는 게 아니고요. 어머, 넌 걔 좋아해? 그럼 난 싫어. 이게 금방 바뀌는. 이 손가락이요, 여러분 혹시 선거 해보셨죠? 이렇게 가다가도 이렇게 누르는 게 선거예요. 이거 되게 젊은 시각 맞죠? 맞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다. 그래서 제가 이 말을 꼭 드리겠습니다. 김문수는 찬탄파 포용, 장동혁은 내부 총질 세력은 안 돼. 엇갈린 결선 전략. 결선 전략이 이거라고 하면요, 전 찬탄파 포용 못합니다. 전 내부 총질 세력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입장 밝혔습니다. 저도 한 표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김문수는 안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아니죠. 제 손가락은 이렇게 가겠다고 얘기해. 박사님 왜 갑자기 제가 김문수는 안 되라고 여러분 그렇게 얘기한 게, 제 손가락은 김문수는 찬탄파 포용이라고 하고 장동혁은 내부 총질 세력은 안 되라고 했는데, 전 찬탄파 포용 못합니다. 전 내부 총질 세력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어요. 제 손가락은 이렇게. 알겠습니다. 윤정은 부회장. 제가 얼마 전에 방송을 했다 그랬는데, 내가
구독자가 5,400명인데 다른 거는 보통 보면 이렇게 조회수가 뭐 한 300명, 200명 이런데 어느 날 갑자기 딱 보니까 한 꼭지 동영상 조회수가 1,500명이 넘었어요. 왜 이러는 거 보니까 그 제목이 뭐였냐면 김문수가 당대표 안 되는 5가지 이유이라고 내가 방송을 했습니다. 5가지. 네. 그래 내가 제일 먼저 했던 게 아니 부정선거로 떨어진 사람이 부정선거를 못 믿고 그 사람 지금 요새 별명이 김철복이 김승복인데 그거 모르느냐고. 그래서 내가 장동익 씨 좋아하는 거는 뭐 장동익 씨는 뭐 다른 건 모르겠는데 후보라고 해서. 예, 장동익 후보는 이제 사전선거 없애겠다. 뭐 물론 힘으로 붙인다고 없애지는 않겠지만 그런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러고 가는 길 험하다고 아무나 손잡고 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장동익 후보 지지합니다. 예, 송기호 대표. 예, 제가 이제 우리 윤종훈 부회장님께 무리하게 좀 조언을 드리자면 다음번에는 5가지 말고 10가지 조언으로 좀 이렇게 늘리시면은 조회수도 한 2배가 되지 않을까 이런 무리한 조언 한번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참 저도 좀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난번 이제 이재명이 이제 민주당 당대표일 때 그때 뭐 반명 학살 뭐 이런 그 반명계를 다 쳐내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때 모든 언론에서 뭐라 그랬냐면 그렇게 반명계를 통합하지 않고 쳐내면 민주당 선거 진다 했는데 결국에는 민주당이 오히려 결집을 해버렸어요. 왜냐하면 내부 총질하는 사람들이 다 없어져 버리니까. 그리고 나서 나중에 뭐 우상호 정무수석 주면서 그때 하는 게 통합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 포용 통합이라는 것이 이기기 위해서 통합을 해야 이기는 게 아니라 이기고 나서 그때 이제 그 승자로서의 통합을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은 그 참 국민의힘은 항상 반대로 가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미래통합당을 하면서 통합을 해서 이기자, 통합을 해서 이기고 반대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을 함께 데려와야 이긴다라고 해서 저는 이제 총선에서 계속되는 연패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참 이번 이제 국민들은 이제는 아니다. 이제는 제대로 된 사람만 써야 이긴다. 이러한 이제 생각을 이제 올바르게 이제 가지신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앞으로 미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장동혁에게 앞으로의 미래가 있다. 예. 제가 송기호 대표하고는 꽤 오랫동안 그 오래전부터 인연을 맺어왔는데 좀 7개월 만에 저도 통화는 한 번 했지만 저 지금 처음 봐요. 보는데 감옥이 사람을 성숙시킨다. 훨씬 날카로워졌어. 훨씬 날카로워졌어. 지금 송기호 대표가 하신 말씀을 제 식대로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힘을 가지고 통합해야 통합이지 힘을 갖는 과정에서 통합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야합에 불과하다. 그게 훨씬 더 좋은 표현입니다. 통합이 아니라 야합이다. 야합해서 권력 잡은 다음에 뭐 하겠다고 하는 거다. 통합은 정리하고 권력 잡은 다음에 그 힘을 갖고 하는 것이다. 그게 이재명 사례가 그렇다. 네. 비록 적군이지만 네. 그자는 그런 의미에서는 칠 것 제대로 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힘을 가지고서 이것저것 불러 모아 가지고서 진영을 다시 짰다. 근데 지금 여기서 통합부터 얘기하는 거 이거는 좀 이 현실 정치 속에서는 안 맞는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예, 시간이 많이 됐고 제가 오늘은 부산을 가야 될 시간이 지금 정해져 있어서 여기서 오늘 특별대담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짧게 한 말씀씩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홍정진 총장. 다음 주죠. 25일 월요일인데요. 그 전당대회가 결정이 됩니다. 선거가 결정되죠. 당원들이 원하는 그런 후보를 이제 뽑아서 우리 당이 정말 앞으로 미래를 밝힐 수 있는 그런 당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좀 선거 잘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홍정진 TV 구독 좀 눌러주세요. 150명입니다. 그 우리 박사님하고 저 방송하는 사람이 150명이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하여튼. 네, 경상도 아버지들이요. 내 식구는 챙기지 않으면서 가끔 바깥 사람들한테 허허실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식구 챙기지 않고 찬탄파 포용이라고 하는 이야기 들으면서 솔직히 말하면은 우리 국민의힘 당원들 그리고 보수우파, 자유우파 국민들은 분통이 터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정확하게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내 식구를 정확하게 챙기고 내 내부를 정확하게 챙기고 아닌 사람은 내보내고 뻐꾸기는 내보내고 내부 총질 세력은 내보내고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힘을 강하게 한 뒤에 그 다음 강해지면은 모두가 숙이고 들어옵니다. 화이팅!
네, 윤정원 부회장. 예, 요즘 민주당 하는 거를 보면 국민들이 참 마음이 많이 더블 겁니다. 이번에 국민의힘 선거가 그 취소됐고 하니까 국민의힘 선거를 계기로 해서 날씨도 더워지는데 좀 수그러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고요. 그리고 처서가 되면 옛날 말에 모기 입도 좀 삐뚤어진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모기 입도 삐뚤어진다. 이 처서를 계기로 민주당 입이 좀 삐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민주당. 네, 송기호 대표. 예. 정말 이제 참 감사하고 반가웠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박사님 눈이 참 무서워서 제가 눈을 잘 못 마주쳤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이제 유치장에 들어갔을 때 이제 박사님이 이제 유치장에 접견을 오셨어요. 제가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그때 한번 눈을 쳐다봤는데 그때 눈이 사슴 눈처럼 정말 초롱초롱하고 살짝의 그 눈물 젖은 그런 눈빛을 보고선 참 따뜻한 분이구나. 정말 참 의리 있고 따뜻하고 배려 있는 분이구나. 이런 걸 들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방송에서 말씀 못 드리지만 정말 많은 제 재판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성국 박사님처럼 힘들 때 도와주시는 이런 분들을 우리 애국 시민들께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류여의 윤종훈 수석님 그리고 홍중진 총장님 이런 분들을 많이 키워주시고 스피커로 활용해 주셔서 앞으로 우리가 민주당과 싸울 때 더 열심히 싸울 수 있도록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젊은 시각, 젊은 시각 TV입니다. 젊은 시각 그리고 윤정원 TV, 홍종진 TV, 류여의 TV. 예, 여러분들 이 방송 끝나고 나서도 영상 보시면 꼭 우선 구독부터 눌러주시고 그리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홍종진 총장이 내일 모레 이틀 동안에 있을 투표 정말 잘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마지막 당부 말씀까지 드렸는데 그 월요일 날은 ARS 투표입니다. 일요일 날은 그 여러분들 책임 당원들한테 문자가 와요. 그러면 그걸 클릭해서 여러분들이 투표하시는 거고 그게 모바일 투표입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은 일요일 날 모바일 투표를 못 하신 분들한테 ARS 전화가 걸려오거든요. 근데 이게 스팸이 요새 기승을 떤 지가 한참 돼가지고 이게 또 스팸 전환제라고 안 받으세요. 4번까지 전화하는데 4번까지 안 받으시면 이제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전화번호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한테 월요일 날 전화가 갈 ARS 전화번호는 02-6292-4729입니다. 02-6292-4729 번호를 좀 메모를 해놓으시면 다른 스팸하고 달리 02-6292-4729로 걸려오는 전화는 여러분들한테 투표하라는 ARS 전화니까 전화 받으시고 쭉 답변하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 그냥 끊으시면 안 돼요.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런 기계음으로 인사 말씀이 올 때까지 들고 계셔야 돼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고 음성이 들리고 난 다음에 끊으셔야 투표가 유효로 처리된다. 예, 그렇게 여러분들 꼭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대담 함께 해주신 네 분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윤정훈 수석부회장 그리고 바른시각의 송기호 대표 예? 젊은 시각의 송기호 대표 그리고 2·3회의 홍종진 사무총장과 마침내 방송에 복귀한 류여의 TV의 유여의 교수 이게 네 분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